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뉴스 댓글들을 보면 이번 대선은 참 여러모로 진절머리가 나는 선거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주변에 들어봐도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어디냐 할 것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정치계에서는 불행한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며 내각제로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킨 군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헌법을 바꿔야 할 만큼 큰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각제가 뭔지, 이원 집정부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요. 지금 선택지가 두 개인데 여기서 그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결과가 예상될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다가올 대선을 두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는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최근 들어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인 대통령제를 바꿔서 일본이나 독일같이 내각제라든지 총리가 실권 다 가지는. 그쵸. 아니면 실권을 대통령하고 총리가 쪼개 갖는 그런 이원 집정부제 같은 그런 정치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대통령들이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행사하다 보니 국회 등의 견제가 불가능해져서 원래 멀쩡했던 정치인도 대통령만 되고 나면 하나같이 전부 이상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뛰어넘어서 지 맘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오만하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이런 정치 폐해를 많이 겪어온 나라다 보니까 그런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와 같은 그런 권력 분산형 정치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내각제고 이원 집정부제고 대충은 아는데 한번 차이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전 세계 정치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많이 익숙한 정치 제도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이나 미국처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장관도 임명하고 총리도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부를 끌고 가는 정치체제가 대통령제입니다. 여기서 상권분립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국회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인 여당이 견제 역할보다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에 비해서 입법부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당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구조적으로 입법부의 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죠. 네.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따르다 보니까 미국의 정치 체제인 대통령제 시스템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 대전이 끝난 전쟁 직후다 보니까 경제 재건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겨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뽑힌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렇게 실권을 잡은 총리가 각 부서의 장관들을 임명하는 식으로 국정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정 운영을 총리가 끌고 가는 정치체제인 거죠.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던데요. 네. 대통령이 있는 데도 있고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있어도 실제로는 거의 실권이 없는 그런 명목상의 대통령인 경우가 많죠. 혹시 독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독일은 내각제니까 총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대통령도 있어요. 여기서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 중에 대빵이 총리가 되고요. 그 총리가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통치자를 뽑을 그런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원 집정부제라는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요게 요새 분권형 대통령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최근 주요 언론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밀고 있는 정치체제인데요. 앞에서 본 내각제하고의 차이는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은 직접 뽑는 거네요. 그쵸. 대신에 총리는 내각제처럼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뽑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제처럼 대통령도 있고 의원 내각제처럼 총리도 같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거네요. 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뭐가 달라서 둘이를 같이 뽑냐?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둘이 가진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와 같은 그런 대외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내 통치의 전반적인 모든 일은 의원들을 포함한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대통령 권력을 총리와 나눈 게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데 그럼 예산은 총리 쪽에서 하는 겁니까? 네, 총리랑 의회 쪽에서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방을 담당한다고 해도 국방 예산을 총리 쪽에서 하면 말이 좋아 권력을 나눈 거지 다 넘겨준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가 내각제의 다른 형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얼핏 이원 집정부제라는 그 말만 들으면 마치 권한을 반반 나눈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권한이 굉장히 작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상 여기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인물 정도밖에 그거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국민들은 어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대통령을 뽑는 거고 실질적인 권한은 의원들이 나눠 가져서 통치하는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중간 형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조상 권력을 반반 나누는 모양은 되기 힘들고 좀 변형된 형태의 내각제로 보는 게 맞네요. 그쵸.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총리가 있는 다수당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당이 같으면 권력 분산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당이 다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앞에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원 집정부제처럼 바꿔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치권의 말처럼 우리가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 패단이 다 사라지고 앞으로는 국내 정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또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이나 일본 정치를 봐도 알겠지만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가진 그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지도자를 정하는 게 아닌 의원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그런 정치 체제다 보니까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견제보다는 서로 담합하기 쉬운 그런 정치 체제가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킨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네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처럼 권력을 분산시키면 화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담합으로 변절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치 선진국처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매 정권마다 등장하겠죠. 네. 아무래도 정경유착도 심하고 아직까지도 부패가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이런 내각제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 가진 의원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권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권력 구조를 바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혼자 해먹는 게 문제면 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이 다 같이 해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서 의원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말은 그만큼 권력이 분산돼서 모두가 권한을 다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자가 딱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는 그런 흐지부지한 정책 방향이 상실된 국정 운영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해야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간혹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보고 저것들 맨날 싸우는 꼬라지 보기도 싫고 무슨 정당이 맨날 야당만 되면 반대만 한다고 그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정치 기능으로만 보자면 원래 반대를 하는 게 야당이 맞고 그렇게 반대를 해야지 협상력도 키울 수 있고 또 그런 반대를 통한 견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권력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역할을 잘 못하는 나라라면 오히려 대통령제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부패 척결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정화작용이 되기는 하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가 생기면 국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누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서 부각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주장하는 그런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국민이 아니면 누가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냐? 가장 이득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그 말은 반대로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국민들이 나중에 정치체제가 바뀌어서 오히려 손해보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가 돼서 서로 화합하는 정치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견제하고 칼을 대면서 싸우는 게 도움이 될지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자칫 한번 결정되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권력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쁜 짓을 하는 게 문제죠.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는 통치 구조가 문제라면서 내각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을 한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통치 구조는 참 좋은 통치 구조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